산업단지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BMW 차량에 이어 한국 GM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점검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남 경제의 진단과 대책을 문수국 경제부지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업단지 승인이 취소됐던 사천 축동산업단지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올 연말까지 사업 연장을 해줬는데 무리한 재추진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산업단지 지정과 취소가 되풀이됐던 축동산업단지입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사업 연장 허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천시가 올 연말까지 사업 기간을 또 연장해 줬습니다. 승인 취소 판결이 났더라도 주민 설명회와 심의 절차 등을 지켰다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적법 절차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승인과 같은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효과가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컨설팅을 받은 결과 그리하여도 무방한. 산단과 바로 인접한 대형 농원, 산단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함에 따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재추진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실효가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됐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끝이 났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산단 규모가 초기보다 축소됐다지만 수령 500년이 넘는 희귀 수목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소송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2000여 제곱미터의 농장 소유 터입니다. 사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산업단지 도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단이 재추진되면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요즘 BMW 차량에 잇단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김해에선 한국 GM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는데 불나기 2주 전에 화재 관련 점검을 받은 차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2014년식 말리부입니다. 차 아랫면이 시커멓게 타 부품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오른쪽 타이어 바로 뒷부분에서 불이 한 줄로 쫙 밀려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2주 전 사고 차량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 GM 직영 서비스 센터를 찾아 점검을 받았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장거리 운행해도 무방하다. 그래가지고 차를 그때 출고를 시켰어요. 출고시키고 2주 뒤에 그대로 다시 화재가 발생한 거죠. 서비스 센터는 엔진 오일 교환 중 새어나온 오일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오일 교환은 다른 정비소에서 교체했기 때문에 점검을 했던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고객께서 운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바로 확인이 되면 그 보상이 확인이 안 되면 보상 그래서 운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한 정비소는 서비스 센터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는 보상은커녕 화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가좌 장제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칙과 편법으로 선정된 결과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정이 제3자 제한 공모 방식을 후순위로 권고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며 최초 제안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택해 특정 업체에 개발 특권을 넘기기 위한 요식 행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대 통합반대 추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동창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라며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00년 넘은 유서 깊은 대학을 다른 대학과 통합할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 진주를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수도권 대학과 대등한 지방 유일의 대학 도시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한창 장사로 바쁠 시간, 상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로 한편엔 민원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는 곳입니다. 지금 상남동 가시면은 아마 그렇게 많이 안 걸어도 빈점포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현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최저임금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가 대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좀 달라야 된다. 강남 물가하고 우리 창원 물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 물가하고 의령 물가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관철시켜달라. 소상공인들은 오는 29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 경제의 현안과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현안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을 문승욱 경제부지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최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에서 주력인 조선과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황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좀 위축이 되고 또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을 보면은 되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좀 경제 심리를 되살리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산업은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속도가 더디긴 해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업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경남도 차원의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유 인력이 다른 업종으로 좀 조속하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직 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고 또 새로운 또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도정의 최대 공통 과제인 일자리 문제는 기존 일자리는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내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그 스마트 공장 자체도 우리가 또 새로운 그쪽을 공급하는 기계를 만드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요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더불어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도입을 선언한 제로페이는 내년부터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오늘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도민과 도청 직원이 걱정 많았을 텐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도민과 직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변호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일 정도는 도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경남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의회와 경남도는 오는 23일 경남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핵심으로 하는 출자 출연 기관장 인상검증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6곳 수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17개 시도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은 11곳이며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임명을 강행해도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남해안에 내려진 적조주의보 해제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조주의보는 전남 고흥군 복내면 연포 종단에서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 동측 종단까지 내려져 있지만
지난 10일 이후 연안에서는 적조띠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바람의 영향으로 적조의 성장이 어렵고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당분간 적조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천포 구항을 새 단장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천시는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세부 추진 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올해부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통수산시장 공간 개선과 노산공원 인근 폐공장 리모델링 사업,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사업은 해안 경관 회복과 오천 문화 회복, 공동체 공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하동군이 수확을 앞둔 햇밤 수출을 늘립니다. 하동군은 농협과 임협 수매를 통해 지난해 2,760톤보다 60% 이상 증가한 4,330톤을 해외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밤 가공 상품 소비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중국의 생밤 수입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동군에는 1,100여 농가가 2,100헥타르에서 연간 12,000여 톤의 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주 출신의 박성영 선수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F에서 부상을 딛고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정진선을 꺾고 결승에 선착해 알렉산인을 상대로 서력전을 다짐했던 박성영은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하며 12대 15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오는 23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난명사상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